안녕하세요. 오늘은 C샵 메모리 관리 시리즈의 마지막 10번째 시간, 언세이프와 포인터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GC가 알아서 메모리를 관리해주는 C샵 언어에 왜 C나 C++ 같은 포인터 문법이 버젓이 들어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이상한 구석을 정면에서 파헤쳐보겠습니다. 픽스드문으로 GC를 잠깐 멈추는 원리부터 C샵9의 함수 포인터, 그리고 언제 이것이 불가피하고 언제는 스팬티로 넘어가야 하는지까지 유니티 실전 맥락을 곁들여 IL 수준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unsafe라는 키워드가 무슨 뜻인지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unsafe는 단순히 위험한 코드가 아니라 이 블록 안에서는 메모리 안전성을 런타임이 아니라 개발자 본인이 책임진다는 선언입니다. 이 키워드가 붙은 블록 안에서만 포인터 선언과 포인터 연산이 허용되죠. 그리고 이 코드를 실제로 컴파일하려면 프로젝트 파일에 allow unsafe blocks 설정을 참으로 켜줘야 합니다. 기본값이 꺼져 있다는 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건 특별한 경우에만 쓰는 거다 라고 선을 그어둔 셈이죠. 먼저 근본적인 질문부터 해보죠. 왜 포인터가 아무 타입에나 걸리지 않을까요? 포인터는 말 그대로 메모리 주소를 담는 변수입니다. 그런데 관련 희위의 객체는 GC가 언제든 다른 곳으로 이삿짐처럼 옮길 수 있습니다. 주소가 막 바뀌는데 그 주소를 잡고 있어봐야 의미가 없죠. 그래서 C샵의 포인터는 unmanaged 타입, 즉 참조 타입을 포함하지 않는 값 타입에만 걸 수 있습니다. 인트나 플로트, 구조체 중에서도 참조 필드가 없는 것들만이 포인터의 대상이 됩니다. 이 다이어그램이 오늘 이야기의 전체 지도입니다. C샵 메모리는 크게 세 구역으로 나뉩니다. 왼쪽 파란 박스, 관리형 힙은 GC가 수시로 객체를 이동시키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포인터를 직접 걸 수 없고 굳이 쓰려면 픽스드문으로 한시적으로 고정해야 하죠. 가운데 초록 박스, 스택은 움직이지 않는 안전한 땅입니다. 인트 같은 값이나 스택얼록으로 잡은 버퍼에는 앰퍼샌드, 즉 주소 연산자와 포인터를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오른쪽 노랑 박스, 비관리형 힙은 GC, 바깥 영역입니다. 마샬 닷 얼록 H 글로벌이나 유니티의 네이티브 어레이가 여기 살죠. 주소가 고정이라 포인터를 자유롭게 쓸 수 있지만 대신 직접 디스포즈 해주지 않으면 메모리가 새어나갑니다. 포인터가 자연스럽게 앉는 자리는 결국 가운데와 오른쪽, 왼쪽은 임시방편입니다. 그럼 C샵이 실제로 지원하는 포인터 문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다음 코드 한 덩이의 6가지 기호가 모두 등장하니 한 번에 훑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줄을 보시죠. int starp는 int 포인터 타입이고 $x는 변수 x의 주소를 가져옵니다. 즉 p에는 x가 사는 번지수가 들어가는 셈이죠. 다섯 번째 줄에서 starp는 역참조입니다. 번지수가 아니라 그 주소에 실제로 들어있는 값, 여기서는 10을 꺼냅니다. 여섯 번째 줄은 반대로 그 주소에 20을 덮어 쓰죠. 아홉 번째 줄의 픽스드문이 이 시리즈의 핵심입니다. 관리형 int 배열을 GC가 못 건드리게 고정한 뒤 그동안만 포인터 AP를 씁니다. 11번째 줄의 대괄호 인덱싱은 AP 플러스 2 주소의 값을 읽는 것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겉보기는 배열 접근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주소 계산일 뿐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경계 검사가 없습니다. 배열 길이를 넘어가도 런타임이 막아주지 않는다는 뜻이죠. 마지막 사이즈 오브는 언세이프 컨텍스트에서는 사용자 정의 구조체 크기까지 알려줍니다. 여기서 잠깐 픽스드가 정확히 뭘 하는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픽스드문은 관리형 객체, 즉 배열이나 문자열 같은 놈들을 GC가 힙을 압축할 때 이동시키지 못하도록 메모리에 못질해서 고정하는 기능입니다. 블록 안에 있는 동안 그 객체는 같은 번지수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주소로 만든 포인터가 안전하게 작동합니다. 그리고 블록을 벗어나는 순간 못질이 자동으로 풀려서 GC는 다시 그 객체를 자유롭게 옮길 수 있게 되죠. 즉 짧게 잡고 빨리 놓는 것이 픽스드의 기본 철학입니다. 그럼 실제 패턴을 하나 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언세이프 사용법은 관리형 인트 배열을 포인터로 순회하면서 경계검사 비용을 깎아내는 것입니다. 단 GC가 중간에 배열을 옮기면 재앙이니까 반드시 픽스드 블록 안에서만 포인터를 다루죠. 이 서먼세이프 메서드는 인트 배열을 받아 모든 요소를 더합니다. 네 번째 줄의 픽스드 인트 스타피는 ARR 배열을 GC가 옮기지 못하도록 고정하면서 동시에 배열의 첫 요소 주소를 포인터 P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줄이 고정과 주소 획득 두 가지를 같이 합니다. 다섯 번째 줄에서 블록이 열리고 여덟 번째 줄에서 P 브레킷 I로 각 요소에 접근하죠. 여기는 경계 검사가 없습니다. 만약 루프 조건의 닷 랭스가 잘못되면 배열 바깥을 조용히 읽습니다. 열 번째 줄에서 블록이 닫히면 ARR은 다시 GC가 옮길 수 있는 보통 상태로 돌아갑니다. 딱 필요한 동안만 고정하는 모범적인 사용법입니다. 이 서먼세이프를 IL로 열어보면 C샵 컴파일러가 픽스드문을 어떻게 구현하는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일단 6번째 줄을 보시죠. 로컬 변수 목록에 int 배열 핀드라고 표시된 슬롯이 있습니다. 이 핀드 플래그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지트 컴파일러는 이 표시가 붙은 로컬을 보고 이 변수가 살아있는 동안 가리키는 객체를 힙 압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4번째 줄 IL0005에 strOC2 순간부터 고정이 시작됩니다. 어려운 마법이 아니라 로컬 한 슬롯의 플래그 하나로 GC에게 얘는 건드리지 마 라고 신호를 보내는 아주 단순한 메커니즘이죠. 이제 두 번째 포인터가 실제로 만들어지고 쓰이는 과정입니다. 22번째 줄에 LDLEMA int32는 ARR의 0번 요소 주소를 스택에 올립니다. 그런데 이건 아직 관리형 참조일 뿐이죠. 23번째 줄에 conv6가 이걸 네이티브 부호 없는 정수, 즉 64비트 플랫폼에서 8바이트 포인터로 타입을 바꿔줍니다. 이 순간부터 P는 C나 C++의 포인터와 완전히 동일한 물건이 됩니다. 28번째 줄부터 30번째 줄이 P 브래킷 i의 정체를 보여주는데요. 컴파일러는 i의 size of int, 즉 4를 곱하고 그걸 P에 더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LDIND.i4로 그 주소의 정수를 읽어오죠. 우리가 배열처럼 쓴 대괄호가 실은 주소 더하기 한 번과 메모리 로드 한 번으로 펼쳐지는 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발랭스 검사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배열 범위를 넘어가도 런타임이 전혀 막지 못하는 이유가 이 IL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록이 끝나는 순간을 보시죠. 34번째 줄이 바로 픽스드의 해제 지점입니다. LD 널과 strOC2, 즉 핀드 로컬에 널을 집어넣는 그 동작으로 고정이 풀립니다. 블록이 끝났으니 자동으로 풀린다는 언어 규칙이 IL에서는 그저 핀드 슬롯을 비우는 할당 한 번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배울 교훈은 분명합니다. 만약 우리가 포인터 P를 블록 바깥으로 리턴해버리면 이 해제 지점 이후의 P는 GC가 옮겨버린 엉뚱한 번지수를 가리키게 되죠. 유니티 맥락에서 이 패턴은 텍스처, 이 D의 갤로우 텍스처 데이터 같은 것을 순회할 때 안에서 비슷하게 등장하는데 유니티에서는 보통 네이티브 어레이가 이미 비관리 힙에 있어서 픽스드 자체가 필요 없다는 차이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GC의 압축이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단넷 GC는 세대별 수집을 돌릴 때 살아남은 객체들을 힙 한쪽으로 몰아붙여 중간에 빈 공간을 없앱니다. 이 과정을 컴팩션, 즉 압축이라고 부르죠. 이때 객체들의 시작 주소가 실제로 바뀝니다. 관리형 참조는 런타임이 전부 추적해서 자동으로 갱신해주지만 인트스타 같은 원시 포인터는 런타임이 추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픽스드 문으로 얘는 건드리지 마 라는 표시를 해줘야 합니다. 이 그림이 GC 압축과 픽스드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맨 위가 압축 전 상태로 살아있는 객체 A, BUF, C 사이에 죽은 객체 B가 끼어 있습니다. BUF의 주소는 0xback이라고 해두죠. 왼쪽 아래는 픽스드 없이 압축한 결과입니다. 죽은 B가 사라지면서 BUF가 뒤쪽 0x180자리로 밀려났습니다. 주소가 통째로 바뀐 거죠. 오른쪽 아래는 픽스드로 핀해둔 상태에서 압축한 결과입니다. BUF는 원래 자리 근처에 고정되어 있고 주변 객체인 C가 오히려 BUF를 우회해서 이사를 갑니다. 주소 0, x142 그대로 유지되죠. 대신 핀된 객체는 다른 객체의 이동을 방해하니까 압축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픽스드는 짧게 잡고 빨리 놓는 것이 원칙입니다. 긴 루프 바깥에 두지 말고 꼭 필요한 만큼만 감싸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조금 다른 맥락의 픽스드입니다. 지금까지 본 픽스드 문과는 별개로 구조체 안에서 쓰는 픽스드 사이즈 버퍼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네이티브 구조체, 예를 들어 C의 구조체 블록 안에 캐릭터 네임 대괄호 16 같은 인라인 배열이 박혀있는 경우가 흔한데 이걸 C샵에서 1대1로 매핑해야 할 때 필요합니다. 언세이프 스트럭트 안에 픽스드 바이트 네임 대괄호 16 같은 식으로 선언하면 되죠. 이름은 같지만 픽스드 문과는 완전히 다른 기능이라는 걸 먼저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실제 코드로 보시죠. 네 번째 줄 픽스드 바이트 네임 대괄호 16은이 구조체 안에 16바이트짜리 버퍼를 통째로 박아 넣어달라는 의미입니다. 보통의 바이트 배열 필드라면 필드는 참조만 들고 배열 자체는 힙에 따로 할당되는데 픽스드 버퍼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이티브 헤더라는 구조체 자체가 16바이트를 몸속에 포함한다는 뜻이죠. 11번째 줄에서 네이티브 헤더를 디폴트로 만들면 스택에 구조체가 통째로 잡히고 그 안에 네임 16바이트도 같이 잡힙니다. 힙 할당이 0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13번째, 14번째 줄에서는 네임 대괄호 0과 네임 대괄호 1에 각각 바이트 값을 씁니다. 네이티브 코드가 이 구조체 주소를 받아서 네임 필드를 그대로 읽어가면 마샬링 없이 깔끔하게 상호 운용이 됩니다.
이 구조체를 IL로 디컴파일하면 컴파일러가 픽스드 버퍼를 어떻게 구현하는지가 그대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 줄을 보시죠. name 이 언더스코어 픽스드 버퍼라는 중첩값 타입이 하나 자동 생성됩니다. 우리가 픽스드 바이트 name 대괄호 16이라고 쓴 그 한 줄이 IL 수준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값 타입 정의로 바뀐 것이죠. 아홉 번째 줄의 닷사이즈 16이 이 타입의 크기를 16바이트로 강제하고, 열 번째 줄의 픽스드 엘리먼트 필드는 첫 바이트에 해당하는 U8 필드입니다. 14번째 줄을 보시면 원래 네이티브 헤더에는 id int 필드 말고 name이라는 이름의 밸류 타입 필드가 하나 붙어있죠. 결국 픽스드 버퍼는 배열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16바이트짜리 값 타입 한 개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제 실제 쓰기 동작을 보시죠. 23번째 줄의 init obj, 네이티브 헤더는 스택에 잡힌 이 구조체를 0으로 초기화합니다. 여기서 힙 할당이 없다는 주석이 중요합니다. 구조체 전체가 스택에 있고 그 안에 16바이트 네임도 같이 0으로 칠해지죠. 28번째 줄의 LD 필드에는 네임 필드의 주소를 가져오고, 29번째 줄의 또 다른 LD 필드에는 그 안에 첫 바이트 픽스드 엘리먼트 필드 주소를 얻습니다. 30번째 줄에서 H의 아스키 값인 71을 스택에 올리고, 그 바로 다음 stind.i1 명령이 그 주소에 1바이트를 직접 씁니다. 이게 h.name 대괄호 0에 h를 대입하는 C# 한 줄의 정체입니다. 새 배열을 만들지도 new obj를 부르지도 않고 그저 주소 하나 구해서 1바이트를 꽂아 넣을 뿐이죠. name 대괄호 1번 인덱스 접근은 더 재미있습니다. 33번째 줄에서 다시 name 필드 주소를 얻고, 34번째 줄에서 그 안에 첫 바이트 주소를 꺼낸 다음 35번째 줄에서 인덱스 1을 올리고, 36번째 줄에 AD, 즉 덧셈으로 첫 바이트 주소 플러스 2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37번째 줄에 stind.i1로 i를 그 주소에 씁니다. 우리가 C샵에서 대괄호 1이라고 쓴 한 글자가 IL에서는 주소 더하기 한 번과 메모리 쓰기 한 번으로 풀린 셈이죠. 여기서도 배열 경계 검사는 전혀 없습니다. 인덱스가 변수일 때 name 대괄호 999 같은 걸 써도 런타임은 이웃 메모리를 덮었을 뿐 예외를 던지지 않습니다. 참고로 최신 C샵 12에서는 인라인 어레이 어트리뷰트가 이보다 안전한 대안으로 권장됩니다. 뒤쪽 버전 변화 섹션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실전 이야기입니다. 언세이프가 진짜 필요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첫 번째 질문은 배열 순회에 포인터가 꼭 필요한가? 입니다. 예전에는 당연히 그렇다였지만 요즘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비포와 애프터 코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게 비포 코드, 언세이프 직접 사용 버전입니다. 네 번째 줄에 픽스드로 배열을 핀하고, 일곱 번째 줄에 p 브래킷 i로 경계 검사 없이 요소를 더하죠. 옛날 단넷 프레임워크 시절에는 이 방식이 배열 달랭스 검사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고성능 패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애프터 코드, 스팬 T 버전입니다. 첫 번째 줄을 보시면 메서드에 언세이프 키워드조차 붙어있지 않습니다. 네 번째 줄에서 인트 배열을 스팬 인트에 그대로 넣고, 여섯 번째 줄에서 스팬 브래킷 i로 접근하죠. 겉보기는 평범한 배열 코드인데 지트가 루프 조건이 스팬단 랭스보다 작다는 걸 인식해 내부 경계 검사를 제거해버립니다. 결과적으로 언세이프 버전과 성능 차이가 거의 사라집니다. 언세이프는 안 쓰면서도 경계 검사 비용은 거의 없는 셈이죠. 스팬 버전의 IL을 잠깐 열어보죠. 두 번째 줄에서 OP implicit이 int 배열을 스팬 int로 암묵적 변환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줄의 stLOC 1 주석을 보시면 할당 없음이라고 적혀있죠. 스팬T는 ref struct, 즉 스택에만 존재하는 값 타입이라서 힙의 새 객체를 만들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줄에서는 LDLOC A, 즉 스팬의 주소를 스택에 올리고, 여덟 번째 줄에서 get 아이템을 호출해 특정 인덱스의 참조를 꺼냅니다. 이 get 아이템 내부에 경계 검사가 들어있습니다. 아홉 번째 줄에 LDIND.i4는 그 참조가 가리키는 int 값을 로드하죠. 경계 검사가 있긴 있지만 지트가 루프 불변성을 분석해 대부분의 반복에서 검사를 지워버립니다. 실무 결론은 분명합니다. 일단 스팬T로 따보고 프로파일에서 진짜 병목이 나올 때만 언세이프로 내려가라. 그게 현대적 지침입니다. 유니티도 2021 이후 스팬을 지원하고 IL2CPP는 경계 검사까지 C++로 인라인해서 오버헤드가 거의 사라집니다. 두 번째 실전 상황입니다. 네이티브 DLL을 호출할 때, 즉 TMBOK 상황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가령 카메라 SDK가 보이드 캡처 U8 8스타 버퍼 콤마 인트 랭스라는 시그니처를 노출한다고 해보죠. 이 포인터 파라미터에는 관련 바이트 배열을 그냥 넘길 수가 없습니다. 지시가 언제든 옮겨버릴 수 있으니까요.
이 코드가 전형적인 Pinvoke 패턴입니다. 여섯 번째 줄은 네이티브 메서드 선언이죠. DLL 임포트 어트리뷰트로 카메라 SDK 라이브러리의 캡처 함수를 가져오고 파라미터는 바이트 포인터입니다. 13번째 줄에서 픽스드로 관리형 바이트 배열을 짧게 핀하고 그 블록 아닌 15번째 줄에서 네이티브 캡처에 포인터 P와 길이를 넘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짧게 핀한다는 부분입니다. 만약 캡처가 동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나중에 콜백에서 버퍼를 다시 쓰는 비동기 API라면 블럭을 벗어나는 순간 핀이 풀리기 때문에 이 코드는 폭탄을 심어놓는 것과 같죠. 그런 경우에는 marshal.alloc hglobal 같은 비관리 힙 할당이나 유니티라면 네이티브 어레이를 써야 합니다. 세 번째 주제는 C#9에서 생긴 함수 포인터입니다. 네이티브 콜백을 넘길 때 예전에는 관리형 델리게이트를 만들어서 marshal.get 펑션 포인터 포 델리게이트로 변환해 넘겼죠. 그런데 이 관리형 델리게이트는 멀티캐스트 델리게이트를 상속한 객체라서 새로 만들 때마다 힙 할당이 발생합니다. C#9의 델리게이트 스타는 이 할당 자체를 0로 만들어버립니다. 비포 코드입니다. 첫 번째 줄에서 add delegate라는 관리형 델리게이트 타입을 정의합니다. 네 번째 줄에서 네이티브 스타일 add 정적 메서드를 그 델리게이트로 감싸죠. 이 한 줄에서 힙의 델리게이트 인스턴스가 하나 태어납니다. 다섯 번째 줄의 get function pointer for delegate는 그 인스턴스로부터 함수 주소를 뽑아내지만 기저의 인스턴스 자체는 계속 관리형 힙을 점유합니다. 애프터 코드입니다. 세 번째 줄을 보시죠. delegate star 꺽쇠 int, 콤마 int ep equal ampersand, native style add. 이 한 줄이 함수 포인터 선언이자 대입입니다. 정적 메서드의 주소만 받아서 EP에 넣는 것이지 객체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네 번째 줄에서 EP 괄호 1,2로 바로 호출하죠. 비포와 비교해서 힙 할당이 완전히 0이고 호출 경로도 훨씬 짧습니다. 델리게이트 스타의 정의를 다시 한번 짚어두겠습니다. 이건 C#9에서 도입된 함수 포인터로 관리형 대리자 객체를 전혀 거치지 않고 정적 메서드의 주소만 바로 들고 다닙니다. 멀티캐스트, 델리게이트 인스턴스가 없으니 힙 할당이 0이고 IL에서는 코라이 명령으로 바로 호출됩니다. 여기에 unmanaged bracket, CDCL 같은 호출 규약까지 명시할 수 있어서 Pinvoke나 버스트 컴파일러가 요구하는 엄격한 네이티브 ABI에도 그대로 맞출 수 있습니다. 현대 네이티브 상호 운영의 표준 도구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먼저 B4 버전의 IL을 보시죠. 여섯 번째 줄을 보시면 LDSFLD로 정적 필드에 캐시된 델리게이트를 먼저 꺼냅니다. 컴파일러는 이 델리게이트를 프로그램이 도는 동안 딱 한 번만 만들어 두려고 캐시를 써요. 여덟 번째 줄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으면 재사용하러 점프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명령으로 떨어져 내려가죠. 12번째 줄의 newObj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add delegate.ctoR을 호출해서 관리형 힙의 델리게이트 객체를 새로 만듭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힙 할당 한번 일어나죠. 14번째 줄의 STSFLD는 방금 만든 인스턴스를 정적 필드에 캐시합니다. 두 번째 호출부터는 newObj를 건너뛰지만 이미 만들어진 인스턴스 자체의 메모리 사용은 계속 남아있습니다. 이번에는 호출 부분과 애프터 버전을 비교해보겠습니다. 18번째 줄의 콜버트 인스턴스 add delegate.invoke는 가상 디스패치를 수행하는 명령입니다. 즉, 실제 타깃을 런타임에 찾아 간접 호출하죠. 반면 애프터 버전인 26번째 줄을 보시면 LDFTM만 딱 하나 있습니다. 네이티브 스타일 add 정적 메서드의 주소를 그대로 스택에 올리는 거죠. newObj도 캐시 슬롯도 콜버트도 없습니다. 30번째 줄의 코라이가 결정적입니다. 스택에 올라간 주소로 바로 호출하는 명령으로 가상 디스패치 없이 한 방에 점프합니다. 실무에서의 의미는 유니티에서 특히 큽니다. 버스트 컴파일러는 관리형 델리게이트를 받지 못하고 펑션 포인터 T, 래퍼나 C#9 함수 포인터를 요구합니다. 잡에서 비교 함수나 콜백을 넘길 때 델리게이트 스타를 쓰는 것이 버스트 최적화의 전제 조건이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실전 사례는 언세이프의 가장 고전적인 영역인 비트맵 픽셀 조작입니다. 텍스처에 RGB A 바이트 버퍼를 한 바이트씩 순회하며 뒤집거나 필터를 적용하는 작업인데요. 여기는 진짜 경계 검사 한 번이 아쉬운 영역이죠. 첫 번째 줄의 인버트 컬러스는 바이트 포인터 픽셀과 카운트를 받아서 네 번째 줄에서 한 바이트씩 255에서 빼는 간단한 반전 연산을 수행합니다. 이 100만 픽셀이면 경계 검사 800만 번을 통째로 절약할 수 있죠. 다만 현대 C샵에서는 같은 일을 스팸 바이트로 짜도지트가 범위 검사 제거를 잘 수행해서 체감 차이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유니티 IL2 CPP에서 벤치마크가 의미 있게 차이가 나는가를 확인한 뒤에만 언세이프로 내려가는 편이 낫습니다. 자, 이제 함정 섹션입니다.
언세이프는 힘이 센 만큼 실수도 조용히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픽스드 블록 밖으로 포인터가 새나가는 경우입니다. 이 코드는 컴파일은 됩니다. 첫 번째 줄의 리크 메서드는 바이트 포인터를 리턴 타입으로 가지고 있죠. 세 번째 줄의 픽스드 블록 안에서는 P가 올바른 주소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다섯 번째 줄에서 P를 리턴하는 순간 호출자는 블럭이 끝난 뒤에 P를 받게 됩니다. 블럭이 끝났다는 말은 핀이 풀렸다는 뜻이고 버퍼는 지시가 언제든 이사시킬 수 있는 상태로 돌아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나중에 리턴값 P를 역참조하면 이미 버퍼가 다른 곳으로 옮겨간지라 엉뚱한 메모리를 읽거나 쓰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테스트 환경에서는 지시 압축이 자주 일어나지 않아 멀쩡해 보이다가 프로덕션의 긴 세션에서 한두 번씩 크래시가 난다는 점이죠. 이런 버그는 재현하기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올바른 예는 이런 식입니다. 다섯 번째 줄에서 포인터 자체를 리턴하는 대신 스타 P로 역참조한 값, 즉 첫 바이트의 내용을 인트로 꺼내서 리턴합니다. 포인터는 블록 내부에서만 살고 값만 밖으로 나가죠. 이 규칙은 원칙이 단순합니다. P난 블록 안에서 할 일을 다 끝내고 바깥에는 값이나 결과만 전달한다. 두 번째 함정은 경계 검사가 없다는 사실을 무심코 있는 겁니다. 배열 코드를 쓰다가 그대로 포인터 코드로 옮겨오면 런타임 보호망이 사라진 줄도 모른 채 위험한 코드를 써버리게 되죠. 세 번째 줄의 P 브래킷 인덱스 이퀄 0xff는 언뜻 보면 평범한 배열 쓰기 같죠. 하지만 인덱스가 버퍼 크기를 넘어서도 런타임은 전혀 막지 않습니다. 그 주소에 있는 다른 객체의 메모리나 심지어 GC 메타데이터를 조용히 덮었습니다. 그 결과는 당장 보이지 않고 나중에 전혀 관련 없는 함수 안에서 크래시가 터지죠. 언세이프 버그의 가장 무서운 얼굴입니다. 이걸 스팸 바이트로 바꾸면 첫 번째 줄부터 언세이프 키워드가 사라집니다. 세 번째 줄에서 인덱스가 범위를 넘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인덱스 아웃 오브 렌지 익셉션이 날아옵니다. 크래시가 나더라도 스택 트레이스가 정확하게 이 줄을 가리키니 디버깅이 하늘과 땅 차이죠. 바로 이 이유로 가능하면 포인터 대신 스팬을 먼저 고려하라는 조언이 나오는 겁니다. 세 번째 함정은 타입 혼동, 영어로는 타입 컨퓨전입니다. 포인터는 이 주소의 바이트를 이 타입으로 해석하라는 지시를 담는 도구인데 그 해석이 틀리면 데이터가 조용히 쓰레기로 바뀝니다. 다섯 번째 줄을 보시죠. 괄호 플러트 스타 P로 바이트 포인터를 플러트 포인터로 캐스트한 뒤 역참조하면 앞 4바이트를 플러트로 해석해서 반환합니다. 그런데 그 4바이트가 플로트 비트 패턴이 아닐 수도 있고 플랫폼 엔디양과 달라서 값이 뒤집힐 수도 있고 일부 ARM 디바이스에서는 4바이트 정렬이 맞지 않으면 예외가 날 수도 있습니다. 플랫폼을 넘어가는 모바일 게임에서는 이 세 가지가 다 지뢰입니다. 안전한 대안은 네 번째 줄에 바이너리 프리미티브 달리드 싱글 리틀 엔디안입니다. 엔디안을 코드에서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내부에서 경계 검사까지 수행합니다. 데이터 레이아웃이 명확한 코드는 읽는 사람에게도 훨씬 친절하죠. 이 작은 차이가 나중에 디바이스별 크래시 리포트의 유무를 가릅니다. 네 번째 함정은 유니티 특유의 함정입니다. 유니티 레거시 런타임의 벨 지시는 표준 단넷 지시와 동작 방식이 조금 다르지만 어느 쪽이든 긴 픽스드 구간은 메모리 압축을 방해합니다. 프레임마다 카메라 버퍼를 핀했다 풀어야 한다면 애초에 관리형 힙에 사는 바이트 베어를 쓸 이유가 없죠. 비관리 힙에 이미 살고 있는 네이티브 어레이트를 쓰면 핀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네 번째 줄에 잘못된 예가 있습니다. 업데이트마다 관리형 버퍼를 픽스드로 열고 있죠. 그런데 일곱 번째 줄에 프로세스 슬로우리까지 긴 작업을 블록 안에 그대로 넣어뒀습니다. 핀이 오래 잡혀있으니 GC 압축이 밀리고 메인 스레드 점유 시간도 길어져서 프레임이 튀기 쉬운 구조입니다. 모바일 기기에서는 이런 코드 하나가 체감 프레임 레이트를 곧바로 깎아먹죠. 반면 아래쪽이 올바른 예입니다. 필드로 네이티브 어레이 바이트 네이티브 버퍼를 갖고 있고 17번째 줄에서 get unsafe ptr로 비관리 힙에 있는 주소를 바이트 포인터로 꺼내 바로 네이티브 캡처에 넘깁니다. 네이티브 어레이는 애초에 GC 힙이 없기 때문에 핀이 필요 없고 수명은 디스포즈가 결정하죠. 유니티에서 포인터를 써야 할 상황의 90%는 사실 네이티브 어레이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함정은 IL2CPP와 unsafe의 조합입니다. IL2CPP는 unsafe C# 코드를 거의 1대1로 C++ 포인터 코드로 변환합니다. 덕분에 성능이 좋지만 편리한 검사망이 동시에 사라집니다. 에디터의 모노 런타임에서는 네이티브 어레이의 디스포즈 센티넬이나 세이프티 체크가 동작해서 버퍼 오버런을 잡아주지만 플레이어 빌드에서는 이 검사가 제거됩니다. 그래서 에디터에서는 잘 돌다가 디바이스에서만 크래시가 난다면 10중 8구 언세이프 경로에 세이프티 체크가 빠져서 생긴 문제죠. 빌드 설정에서 세이프티 체크를 수동으로 켜두거나 릴리즈 전에 디바이스에서 충분히 돌려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C# 버전별로 언세이프 주변 기능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출발점, 언세이프와 픽스드, 그리고 포인터 연산자는 놀랍게도 C# 1.0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어쩔 수 없을 때만 꺼내는 최후의 수단으로 취급받았죠. C# 7.2에서 레프스트럭트, 대표적으로 스펜티와 인 매개 변수가 도입됐습니다. 덕분에 포인터 없이도 참조 의미론을 표현할 수 있게 됐고, 기존의 언세이프 사용처 상당수가 스펜티로 대체되기 시작했죠. 오늘날 우리가 언세이프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결정적 변화입니다. C# 7.3에서는 where t:(unmanaged) 제네릭 제약이 추가됐습니다. 관리되지 않는 타입에만 포인터를 걸 수 있다는 규칙을 제네릭 함수에서도 그대로 표현할 수 있게 된 거죠. 첫 번째 줄에 some 제네릭 메서드에 where t:(unmanaged) 제약이 붙었습니다. 이 제약 덕분에 다섯 번째 줄에 fixed t star p가 합법이 됩니다. t가 int든 플로트든 사용자 정의 포인트, 구조체든 참조 필드만 없다면 이 한 메서드가 그대로 재사용되죠. 제네릭 코드로 성능과 안전성을 같이 챙기는 현대적 패턴의 시작점입니다. C#9에서는 앞서 본 델리게이트 스타, 즉 함수 포인터가 추가됐습니다. 이 한 기능으로 네이티브 상호운용 경로의 힙 할당이 사실상 0이 됐고, 버스트, AOT, 친화적 API 디자인이 가능해졌습니다. C#12에서는 인라인 어레이 어트리뷰트가 도입됐습니다. 브래킷 인라인 어레이 16 한 줄로 픽스드 사이즈 버퍼를 언세이프 없이 안전하게 선언할 수 있게 된 거죠. 네이티브 구조체 매핑만을 위해 언세이프 스트럭트를 쓸 일이 크게 줄었습니다. 코드로 보시죠. 첫 번째 줄의 인라인 어레이 어트리뷰트가 이 구조체에 16개짜리 인라인 배열이라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네 번째 줄에 엘리먼트 0 필드 하나만 선언해두면 컴파일러가 나머지 15개를 메모리상으로 자동으로 붙여줍니다. 10번째 줄의 네임 16 필드는 이제 언세이프 없이 평범한 밸류 타입 필드처럼 쓸 수 있고, 인덱스 접근에는 경계 검사까지 들어갑니다. 요약하면 C#1에서 9까지 언세이프의 필요성이 한 건씩 줄어왔고, 그 중에서도 7.2의 스펜티와 9의 델리게이트 스타가 일상 코드에서 언세이프를 지운 가장 큰 두 변화였습니다. 오늘 내용을 한 화면에 정리한 표입니다. 언세이프 블록은이 영역의 메모리 안전성은 내가 진다는 선언이고, 포인터는 관리되지 않는 타입에만 걸립니다. 픽스드문은 관리형 객체를 지시 압축 시 이동하지 않도록 짧게 고정하되 블록 바깥으로 포인터를 반출하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포인터 인덱싱은 경계 검사가 없어서 버퍼 오버런과 타입 혼동이 조용히 일어나고, C#9의 델리게이트 스타는 힙 할당형의 콜버트가 아닌 콜아이로 호출됩니다. 픽스드 사이즈 버퍼는 네이티브 구조체의 매핑용이고, 요즘은 C#12의 인라인 어레이가 더 안전한 대안이죠. 대부분의 일상 코드는 스펜티, 메모리 마샬, 바이너리 프리미티브 세 가지 도구로 언세이프 없이 해결됩니다. 그리고 유니티에서는 네이티브 어레이와 get 언세이프 PTR이 이미 비관리 힙이라 핀 자체가 필요 없고, 버스트는 델리게이트 스타를 요구하며 IL2CPP는 언세이프를 C++로 직역하되 세이프티 체크가 빠진다는 점을 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파트 12 메모리 관리와 성능 시리즈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